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미야베 미유키 일명 미미 여사의 로맨틱 추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목은 지하도의 비입니다. 일장 동백꽃 무늬의 넥타이.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착각도 아니다. 분명히 그 무늬다. 쪽빛천에 손으로 그린 붉은 동백. 그때 그 여자가 아스 씨를 위해 샀던 넥타이. 잊을 리가 없다. 용서 없는 저 붉은 빛깔을. 넥타이를 매면 가슴 한가운데에 총을 맞은 것처럼 새빨간 구멍이 뚫리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전부 손으로 그려서 한 점씩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점원은 그렇게 말했었다. 저희 가게 오리지널이라서요. 이거랑 똑같은 제품은 없답니다. 이것뿐이에요. 지금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단 하나뿐이라던 넥타이를 메고 있는 난 모르는 남자가 서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로. 아사코는 한동안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6시,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오자마자 나오는 작은 광장. 아사코는 남자친구 아스 씨와 만날 때 늘 여기를 이용했다. 서로의 직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역인데다 그럭저럭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편리했기 때문이다. 왼쪽에서 3번째 기둥 그늘에 있어. 아스 씨가 찾아와. 전화로 그렇게 말해두었다. 나 좀 늦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 아사코는 작아서 금세 사람들 속에 묻혀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아사코가 몸집이 작다 해도 찾다 보면 못 찾을 리가 없건만 아스 씨는 만날 때마다 꼭 어린애를 타이르듯 그런 말을 덧붙였다. 예전에 둘이서 외국 영화를 한 편 보고 돌아가는 길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영어 쓰는 사람들 부러워. 왜? 사람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말을 쓰잖아. 상대가 애인이면은 허니 아니면 뭐 스위트하트 뭐 베이비 그런 것도 들은 적 있거든. 그런 애칭이라면은 불린 사람도 기쁘지 않겠어? 아사코는 그때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우리 꼬맹이라고 부르면 화낼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아스 씨가 취해서는 아사코는 왜 그렇게 하나에서 10까지 조그마해? 라고 말했을 때 발끝으로 걷어차 주었다. 왜 그래? 자꾸 귀엽다는 뜻이었는데. 하나에서 10까지 라는 말이 싫어. 지금 생각해도 우습다. 작디 작은 아사코, 꺽다리인 아스 씨와 나란히 걸으면 정말로 그의 팔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아사코. 하지만 우리는 괜찮은 짝이라고. 흩뿌려진 퍼즐에서 바로 옆에 놓여야 하는 올바른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더는 틀리지 않겠다. 이번에야말로 정답이다. 2년이나 지난 다른 남자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시선을 들었을 때 개찰구 옆 공중전화 옆에 선 붉은 동백꽃 무늬의 넥타이를 맨 남자를 발견한 것이었다. 몇 살쯤 됐을까? 아스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인다. 30대 후반이나 40살 정도? 새빨간 동백꽃이 잘 어울리는 이유도 남자가 입은 양복이 수수한 은회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 동백꽃 넥타이는 아스씨 같은 젊은이가 아니라 저 정도 연배의 남성에게 꼭 맞도록 애초에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근데 왜 저 사람이 그 넥타이를 메고 있을까? 그때 심홍색 동백꽃 남자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다. 기다리던 사람이 온 것이다. 그 여자는 개찰구를 빠져나와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약속에 늦어 허둥거리면서도 웃고 있다. 지각을 해도 웃으며 용서해 줄 사람을 갖고 있는 어떤 여자들만의 특권. 그녀들은 웃는 낯으로 혼잡한 인파를 밀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어서요. 여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기둥에 기대고 있던 아사코는 등을 꼿꼿하게 폈다. 그 여자였다. 아사코는 무심결에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무언가에 끌려가듯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다가가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던 거다. 두 남녀는 거의 동시에 아사코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세 알았다. 머리 모양도 화장도 옷도 늘씬하게 뻗은 몸에 정장을 입고 딱 맞는 하이힐을 신고 있다. 가슴이 벌어진 블라우스는 광택이 있는 하얀 빛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하고 빛났다. 어머! 여자도 아사코를 기억했다. 2장. 벌써 1년 반 전의 일이다. 당시 아사코는 야에스 지하상가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였다. 사실은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끝나버렸고 부모님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라고 성화여서 마지못해 구한 일이었다. 그 무렵 아사코는 숨을 쉬고 부드러운 피부로 감싸여 있기는 해도 단순한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톱니바퀴가 돌았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곳은 분명 심장이리라. 행복한 이를 만날 때마다 심장은 쿵쾅거리니까. 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이유는 상대의 손이 그 행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기계로 전락해버린 아사코의 심장은 늘 이를 악물고 헉헉대며 아사코를 살려두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되고 말았다. 멈춰도 될까요? 더 움직이지 않아도 될까요? 줄곧 그렇게 물으면서 하는 수 없이 움직이는 중이었다. 밤에 이불 안에 엎드려 있으면 심장의 불만스러운 삐걱거림이 아사코를 채근했다. 이봐요. 이제 멈춰버리죠. 응? 깔끔하게요. 한 남자가 아사코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토 미스루. 반년 전까지 아사코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청년이다. 뭘 잘못한 걸까? 어디가 잘못된 걸까?
아사코는 미스루와 사귀고 약혼하고 상사에게 사회를 부탁하고 식장을 정하고 신부 의상을 고르고 저금을 변통해 신혼집에 드릴 가구를 사 모았는데 결혼식 2주 전에 파혼당하고 말았다. 미안. 그 말을 들은 건 기억한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런 대사도.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 지금이라면 작은 상처만으로 끝날 테니까. 당신은 내 목을 가르고는 작은 상처라고 말한다. 내 숨을 멈추게 해놓고는 다른 인생을 걸으라고 한다. 넌 날 죽여놓고서 잘 지내 하고 손을 흔들며 헤어질 생각인 거야. 아사코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소리를 잃고 만 후였다. 결국 마지막엔 서로 변호사를 세워 위자료 액수를 운운하게 되었다. 아사코는 묵묵히 부모님을 따라가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미스루에게 받은 편지도 보여주었다. 어째서 아사코와 헤어져야 하는지 힘없는 글씨로 써내려간 미스루에게서 받았던 유일한 편지였다. 어머니가 끝내 반대하셔서 이대로는 너도 불행해질 뿐이고 잘해 나갈 자신이 없어졌어. 그때 마침 나타난 그녀한테 끌리고 말았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미안.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그녀를 사랑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거짓말 못하겠어. 미안. 정말 미안. 몇 번이고 반복되는 공허한 말. 알맹이를 잃은 병 속에서 울리는 배신의 목소리. 미스루는 그걸 봉인해버리는 대신 번쩍 치켜들어 아사코를 내리친 것이다. 그것도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이건 대체 어떻게 되먹은 사람이죠? 변호사가 말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군요. 이런 남자한테는 매운맛을 보여줘야 해요. 소송을 겁시다. 결국 나머지는 돈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약혼과 결혼 준비에 든 돈, 일실이익. 사내연애였기 때문에 아사코는 약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대기업이었으니 그대로 다녔다면 괜찮은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리라. 그걸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위자료. 당신은 날 죽여놓고서 돈은 준다고 하네. 아사코는 변호사의 소송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팔려가는 자신의 영혼에 작별을 고했다. 좀 더 안정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지 그랬니? 부모님이 그렇게 트집 잡을 건 알고 있었다. 그래도 웨이트리스 자리를 고른 이유는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컵을 나르기만 하면 된다. 주문을 받기만 하면 된다. 직원이 적고 자그마한 가게로 하자. 그러면 이력서에 적당히 거짓말을 쓰더라도 뒤를 캐진 않겠지. 시끄럽게 말을 걸며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왜 그만뒀느냐 물어대는 일도
적으리라. 전 회사처럼 건실한 직장을 잡으라니. 엄마는 그런 회사에 채용시험을 보러 가서 이력서 내밀고 예전에 꽤 괜찮은 곳에 다니셨네요. 왜 퇴직하셨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전화 한 통이면 들켜버릴 걸 알면서도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라는 둥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비참함을 상상해 본 적 있냐고. 나도 괴로워. 빛바랜 원색 줄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주머니에는 계산서 따발을 꽂고 낮은 구두에 뒤축이 닳도록 접시를 안고 종일 서 있지. 고등학생 여자애나 할 만한 아무런 전망도 없는 아르바이트를 26살이 된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게 괴롭지 않을 리가 없잖아. 예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급이 낮은 회사의 제복을 입은 여직원들한테 점심을 나르고 그네들이 손짓하면 커피를 리필해주고 그네들이 남긴 역겨운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고 접시 위에 떨어진 긴 머리칼을 발견하는 게 즐거울 리 없잖아. 엇나간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품고서 일하고 있던 즈음 그 여자를 만났었다. 3장.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카페오레를 마셨다. 미끈한 하얀 손가락으로 컵을 받치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두꺼운 골드 핑키 링을 끼웠다. 지하상가니까 창가에 앉아도 예쁜 경치는 볼 수 없다. 맞은편에 중고생을 상대하는 부티크와 핸드백 가게 가판, 오가는 사람의 얼굴, 또 얼굴. 여자는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듯 했다. 월요일 오후 4시에 가게는 한산했다. 그녀 외에는 미팅이라도 하는지 서류를 펼친 한 쌍의 회사원이 그녀와 대조적으로 안쪽 깊숙한 칸막이 자리에 진을 치고 머리를 모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이 시간대에 웨이트리스는 아사코와 또 한 사람, 애니메이션 전문학교에 다니는 여자애가 있을 뿐이었다. 그 애는 한가해지면 금세 안쪽 주방에 들어앉는다. 설거지 담당 아르바이트생 남자애와 긍정적인 썸을 타는 모양이었다. 아사코는 관엽식물 그늘에 숨듯 홀로 벽에 기대 우두커니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두 자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창가 여자는 아사코 쪽으로 몸을 향했지만 눈길이 맞는 일은 없었다. 여자는 조용히 카페오레를 마시고 바깥 통로를 흘러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쫓았다. 가게 안에선 라디오의 음악이 흘렀다. 가벼운 팝 계열 음악만 트는 채널. 음악에 관심이 별로인 아사코의 머리 뒤로는 늘 모르는 곡만 스쳐간다. 창가의 여자가 말을 걸어왔을 때도 당장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다. 네? 눈을 깜빡이면서 살짝 몸을 내밀자 창가 여자는 이거 말이야, 이거 하고 말하며 흘러나오는 음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검지손가락을 세워 허공을 가리켰다. 좋아하는 곡이야. 아사코는 귀를 기울였다. 음악이 흘렀다. 영어로 된 노래. 뜻을 파악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들어본 적 없어? 음악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서요. 그래? 유감이네.
창가 여자는 늘씬한 다리를 꼬더니 옆에 두었던 가방에서 담배를 꺼냈다. 버지니아 슬림 맨솔. 날씬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천천히 담배를 피우면서 곡에 맞춰 중얼거리듯 노래하기 시작한다. 아사코도 노래의 나머지 부분을 들었지만 이렇게 다 큰 여자가 좋아한다고 공언할 만한 분위기의 곡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에 흘러나온 곡은 빠른 박자의 활기찬 노래였다. 창가 여자는 담배를 끄고는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사코도 계산대로 갔다. 고마워. 창가에 있던 여자는 그렇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다. 그저 그뿐이었다. 한가할 때 손님이 말을 거는 일은 종종 있긴 하다. 혼자서 훌쩍 들어온 중년의 회사원이 치근거리며 말을 붙여온 적도 있었다. 물론 아사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지만 여자는 달랐다. 아사코의 마음속에 그녀의 낭창낭창한 다리선이, 살짝 처진 어깨가, 창문에 머리를 반쯤 기댄 그 모습이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남았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어쩌면 BGM이 밝은 사랑 노래로 바뀌자마자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 손님은 다음 날도 왔다. 시각도 비슷했다. 가게의 안도 전날처럼 한산했다. 어제와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또 카페오레를 주문했다. 그러고서 일어나 가게 안 공중전화로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한동안은 둘 다 모른 채 했다. 그러다 어제 좋아한다던 노래가 다시 또 흐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사코와 눈길을 맞추며 아, 나온다 하고 말했다. 신청하셨어요? 처음이야. 정말로 나오는구나. 당연하죠. 공중전화 옆에 라디오에 노래를 신청하고 싶은 손님을 위해서 번호를 써 붙여두었다. 그녀도 그걸 이용했으리라. 이 시간대는 노래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나오기 쉬운지도 모른다. 창가 여자는 조용히 허밍으로 노래를 따라하고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며 창밖을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태웠다. 노래가 끝나자 다시 아사코를 올려다보았다. 어쩐지 남일 같지 않아, 이 노래. 아사코는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그다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생? 창가 여자가 물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럼 그렇다고 해둘게요. 창가 여자가 웃었다. 처음으로 잇몸이 보였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가지런했다. 물장사를 하는 사람일까? 연예인은 아닐 테고. 회사원이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는 지금은 한창 일자리를 찾는 중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간에 카페에서 노닥거릴 리가 없잖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대답하고 나서 아사코도 따라 웃었다. 이 부근이라면은 교통도 편리하고 통근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데 좀 채 괜찮은 회사가 없네.
내가 좀 더 젊었다면 얼마든지 일이 있었을 테지만 말이야. 일자리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심각해. 대부분 이력서를 슬쩍 본 것만으로 빠이빠이. 요즘은 인력 부족 시대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도 거절당하니까 안심하지. 사무직 여자는 일단 젊은 게 최우선 조건이야. 경력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어. 그런 거 같아.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사코는 무심코 묻고 나서 후회했다. 자신도 그런 질문을 받기 싫어서 가능한 한 피해 다니고 있으면서 창가 여자 역시 똑같은 입장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녀는 고개를 한 차례 가볍게 내젓고서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시원스레 대답했다. 사장 비서. 어머, 멋지네요. 겸 내연녀. 그쪽이 끝나서 잘렸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시험하는 눈초리로 그녀가 아사코를 쳐다본다. 어떻게 생각해, 아가씨? 여자한테는 일하고 사생활이 이상하게 불리하게 엮이는 일이 잦아요. 창가 여자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묘하게 가련한 느낌이다. 아가씨는 대학생이 아니구나. 티나요? 지금 한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데 학교 공부만 할 때는 그렇게 말 못하지. 그럴까요? 아사코는 접시를 고쳐 하나 가슴 앞으로 가져갔다. 무의식 중에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토미스루의 일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얘기를 말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배신당했어. 창가 여자가 중얼거렸다. 눈은 유리창 너머를 본다. 끊이지 않는 난 모르는 타인의 행진. 언젠가 부인하고 헤어지고 나랑 합칠 거라는 얘기를 몇 년 동안이나 들었지. 계속 믿었는데 6년이나. 6년 전에는 나도 좀 더 젊었거든. 아사코는 눈을 내리깔았다. 택시 운전사나 아사코 같은 웨이트리스, 신칸센에서 옆에 앉았을 뿐인 처음 본 승객. 그런 낯선 이에게 속내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뒤탈 없이 흘려들어 주겠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창가 여자는 카페오레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더니 씁쓸한 걸 씹는 듯이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장은 부인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었어. 나랑 헤어질 마음은 있었고 훨씬 더 젊은 여자가 생긴 거야. 대신할 사람이 말이야. 웃겨서 정말. 부인한테 일러 바치지 그러셨어요. 아사코의 말에 그녀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당연히 했지. 소용없더라고. 부인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전부 알고 있더라고. 여자 노름은 남편의 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낫지 않을 테죠. 이러던데? 내 꼴만 우스워졌지. 웃겨 정말.
그녀는 침을 뱉듯 말하고 갑자기 구역질이 나기라도 한 듯 오른손으로 입가를 꽉 눌렀다. 아사코는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참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딴 남자는 이제 됐어. 잠시 시간이 흐르고서야 그녀는 손을 내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포기 못해. 이 정도로 전부 포기할 마음은 없어.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나한테도 진짜 날 제대로 사랑해줄 그런 남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아사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함께 나락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동지끼리 언젠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올 거라고 위로해 보았자 공허할 뿐이지 않은가. 아사코도 그녀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마를 유리창에 댄 채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녀. 아사코는 자리를 뜨려고 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버렸다. 비다. 창가 여자의 말에 아사코는 돌아보았다. 지하상가를 흘러가는 인파 속에 우산을 든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어떤 우산은 젖어서 빛나고 어떤 우산은 빗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산은 있으세요? 아사코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그녀가 젖은 채 돌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싫었기 때문이다. 없지만 괜찮아. 계속 지하철 탈 거고 집은 역 바로 옆이니까. 여자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하도의 비라. 아사코는 몸에서 접시를 떼고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계속 지하에 있으면 말이야, 비가 내려도 엄청 쏟아진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 근데 어느 순간 별 생각 없이 옆 사람을 봤더니 젖은 우산을 들고 있더라고. 아, 비가 내리는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됐지. 그러기 전까지 지상은 당연히 화창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야. 내 머리 위에 비가 내릴 리가 없다고 말이야. 어수룩하지. 그게 배신당할 때 기분이랑 비슷해. 그녀가 나가고서 아사코는 오가는 사람들이 손에 든 우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말처럼 자신도 계속 지하도에 있었다. 밖에는 장대비가 내리는데 무엇 하나 깨닫지 못하고. 미안,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미스루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너는 나를 갑자기 지상으로 끌어내놓고는 너 우산 없었어? 하고 말한 거랑 같아. 4장.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창가 여자는 찾아왔다. 그때마다 또 허탕이야 하며 웃었다. 일도 없고 남자도 없어. 불쌍하지? 아사코는 그녀의 말투가 차츰 자조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걱정되었다. 정말로 너무 자조적이다. 스스로 비웃는 척할 때는 괜찮다. 나도 사실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비웃음일 때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웃어주겠어 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웃고 웃고 또 웃으면서 역승강장에서 뛰어내리는 꼴이 되기 십상이니까. 그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했다. 담배를 조급하게 태웠다. 카페오레를 다 마시지 않고 남겼다. 창문 너머로 사람의 흐름을 바라보는 눈이 어딘지 뭔가를 각오한 것처럼 바뀌었다. 왜 당신들만 행복해? 하고 따지는 것처럼. 아사코 역시 몇 번이나 그런 눈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걸 생각하면 무서워 소름이 돋으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공감을 느꼈다. 아사코는 목요일에 그녀와 만났을 때 반쯤 위로하는 기분으로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털어놓고 말았다. 운이 없는 건 당신 혼자가 아니다. 나 역시 우산이 없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때만은 창가의 그녀도 자기 걱정거리 속에 갇힌 것 같은 눈빛을 버리고 아사코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지독한 일을 당했네.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 말을 맞춘 것처럼 함께 창밖을 보았다. 다들 행복한데 내가 아직 아가씨 이름은 묻지 않았지? 앞으로도 묻지 않을 생각이야. 나도 내 이름 되지 않을 거고. 그 편이 나아. 이런 밑바닥에서 벗어났을 때를 위해서. 아사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안도했다. 그녀의 볼에 부드러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평소와 같은 시각에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사코는 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딱 30분만 휴식 시간을 받았다. 5시가 지나면 바빠지니까. 네, 알아요. 그녀의 테이블에 평소처럼 카페오레를 나르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없나? 오늘은 당당히 딴짓해도 돼? 네, 보시는 대로 파리가 날리는걸요. 어제 터놓고 얘기해버렸으니 더 할 말은 없다. 해주고 싶은 말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한테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녀와 아사코, 우리 둘은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같은 병으로 괴로워하는 환자인 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한층 짙게 배어나왔다. 오늘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손이 떨렸다. 희미하지만 감출 방도가 없을 정도로 입가도 때때로 경련이 난 것처럼 움찔거렸다. 이제 지긋지긋해. 아사코는 테이블 위에 손을 두고 살짝 몸을 내밀었다. 조금 쉬시면 어때요? 일을 찾지 못한다 해도 당장 생활이 곤란한 그런 건 아니시죠? 불륜 상대였던 사장도 그녀에게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지는 않았으리라. 관계를 끊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생활에 보장을 해주게 마련이니까.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남겨지고 싶지 않아. 세상이 나만 따돌리는 걸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다들 잘하고 있잖아. 왜 나만 안 되지? 지금은 운이 없을 뿐이에요. 늘 운이 없었어. 언제나 그랬다고.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 그녀는 얘기하다 말고 말을 끊더니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누구의 시선을 느낀 것일까? 아사코도 이끌려서 그녀의 눈을 쫓았다. 창문 너머에는 지하상가 통로가 뻗어져 있다. 시야를 가로지르며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람의 흐름 저편에 멈추어선 한 젊은 남자가 거치적거리는 사람들의 틈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쪽을 보았다. 아사코가 아는 얼굴이다. 이시카와 뭐라고 했더라? 이시카와. 맞다. 아스시다. 독신자 기숙사에서 미스루의 옆방에 살았었다. 작년 가을 회사 기숙사 축제에 갔을 때도 미스루와 같은 음식점을 맡아서 앞치마 차림으로 야키소바를 만들었던 것 같다. 회사에선 부서가 달라 가끔씩 얼굴을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그래, 복사실이나 식당, 회의석, 그런 데서 봤던 기억이 난다. 체격은 좋으면서 소심한 녀석이야. 미스루가 그렇게 말했었다. 장래에는 가업을 물려받기로 돼 있다니까? 회사 근무는 뭐 수행 같은 건가 봐. 사내에서 연고가 별로 없더라도 미스루와 아사코의 파혼을 모를 리는 없었다. 만나기는커녕 눈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다. 하지만 아스시는 이쪽을 빤히 쳐다보았고 아사코가 그를 발견한 걸 깨닫고는 힘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돌려주었다. 아는 사람? 창가 여자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여자의 어두운 말투. 갑작스럽게 금이 간 것처럼 잔뜩 갈라진 목소리에 아사코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네, 그냥 얼굴만요. 창가 여자의 얼굴에서 표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사라졌다. 볼 부근이 굳고 입술을 깨물었다. 좋겠네. 남자가 있어서. 아사코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갑자기 얻어맞기라도 한 기분이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사코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눈앞의 여자와 아스시를 번갈아 보아야 했다. 아스시는 무슨 일이냐는 얼굴로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창가 여자의 말투는 격했다. 행복한 당신은 나 같은 여자를 속으로 비웃었겠지? 신변 얘기도 전부 지어낸 말 아니야? 어머,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날 우습게 보고 놀린 거야.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그런 거예요. 저 역시 사는 게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사코는 양손을 꼭 쥐었다. 이 여자 정도를 잃어가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역효과가 난 거였다. 아스시는 아사코의 번민에 아랑곳하지 않고 드디어 어떻게 할지를 정한 것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발 그대로 가버려. 하지만 아스시는 이쪽으로 다가왔다. 가게 문을 향해.
아사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시가 곁에 오기를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창가 여자는 재빨리 입술을 핥더니 날카롭게 말했다. 저기, 소개해줘. 그렇게 눈을 치뜨고 아사코를 바라보았다. 이름을 알려줘. 저 남자. 어? 어디 누구야? 뭐 어때?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은 아까워할 이유 없잖아. 아스시가 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발을 디뎠다. 아사코보다 먼저 창가 여자가 일어났다. 그러고는 아스시 곁으로 쓱 다가가선 밝은 목소리로 묻는다. 이쪽이랑 아는 사이? 당연하지만 이시카와 아스시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의 명랑함에 이끌려 상냥하게 미소를 띠면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 예. 미우라 씨, 오랜만이네. 아스시는 아사코에게 말을 붙였다. 처음에는 사람을 잘못 봤나 했어. 쇼핑이라도 하러 왔어? 친구랑 같이 있는데 내가 방해한 건가? 아사코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랐다. 간신히 난 여기서 일해 라고만 대답했다. 아, 그래? 아, 그러고 보니 앞치마를 둘렀네. 나도 바보지. 바로 눈치를 못 채고. 잘 지내? 아스시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사코는 그의 팔꿈치 바로 옆에 있는 그녀의 표정을 곁눈으로 보고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여자는 얼굴 반쪽으로는 아스시에게 웃음을 날리면서 다른 반쪽으로는 아사코를 흘기고 있었다. 눈가에 걸친 것 같은 시선에는 새카만 악의가 담긴 듯이 보였다. 일하는 중이니까 너무 방해하면 안 되겠네. 아스시는 아사코가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멋대로 해석했는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웃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명함첩을 꺼냈다. 나는 지금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일해. 여기 연락처. 의류품 물류회사라서 백화점 박앤세일을 맡아서 처리하기도 하거든. 괜찮으면 쓱 내민 명함을 아사코의 손에 건네기 전에 그녀가 불쑥 팔을 뻗어 가로챘다. 나한테도 줘요. 괜찮죠? 미우라의 친구인 모리요코예요. 잘 부탁해요. 천연덕스럽게 움직이는 여자의 입술을 아사코는 기가 막힌 얼굴로 바라보았다. 아스시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와 아사코를 번갈아 보았지만 미소를 지우지는 않았다. 아, 물론이죠. 명함을 또 한 장 꺼내 이번에는 아사코의 손에 쥐어준다. 아사코는 명함을 받은 채 여자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아스시는 그제야 거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사코에게 어색하게 그럼 이만 가볼게 하고 말하더니 장신의 몸을 숙여 여자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 후 가게를 나갔다. 아사코와 그녀, 조금 전 모리요코라고 이름을 밝힌 여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아사코와 마주보고 우뚝 섰다. 서로 이름을 들은 순간 천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라도 한 것처럼. 뭐 어때? 요코가 말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요코는 핸드백을 열고 아스시의 명함을 안에 쓱 집어넣더니 소리내서 닫았다. 손놀림이 꼭 잡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느낌이 괜찮은 사람이야? 느낌이 괜찮아. 그러고는 계산서를 쥐었다. 계산 부탁해, 웨이트리스 씨. 5장. 정상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아사코는 주말 내내 모리요코만 생각했다. 상대할 필요도 없는 여자지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 극심한 망상. 아사코에게 남자가 있었잖아 라고 말했을 때의 심술궂은 말투, 더러운 말. 다시 떠올려도 몸서리가 처진다. 아사코는 아사코 나름대로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와 조금씩 친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건만 설령 서로 이름도 모른 채 지내는 사이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했건만 아사코는 그녀랑 만나면서 난 모를 사람이 우산을 받쳐준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다. 동시에 자신도 발이 걸려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 일으킨 듯한 기분이었다. 닮은 꼴인 우리 서로 힘내자 하고 생각했던 거다. 그런데 안면이 조금 있을 뿐인 이시카와 아스시가 아사코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한 것만으로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아사코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녁 준비를 도우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보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어릴 때 피난을 갔다가 논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 응? 친구랑 둘이서. 논이라는 게 엄청 진창인데다가 걷는 법을 모르니까 좀채 일어서지를 못했지. 그래도 엄마는 좀 비교적 활기찬 성격이니까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했어. 그랬더니 같이 있던 친구가 진창에 발이 걸린 척하면서 엄마 바지를 끌어당겨갖고 다시 넘어뜨리더라. 엄마는 프라이팬에 야채를 넣고 기름이 튀는 커다란 소리에 지지 않도록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을 계속했다. 아사코, 비슷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말이야. 너만 먼저 빠져나가게 할까 보냐. 이런 기분이 드는 법이야, 사람이란 게. 누구나 그래. 아사코는 어깨를 늘어뜨렸다. 하지만 그건 오해야. 나도 일어설 자세도 잡지 못한 상태란 말이야. 어머머? 너 네 일을 얘기한 거니? 아사코는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 하고 어머니를 흘겼다. 뭐 자주 있는 일이란다, 아사코. 하지만 그렇게 속 편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있어도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았다. 일요일엔 시끌벅적한 사람들 소리가 그리워서 긴자로 나가보았다.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어슬렁어슬렁 아이 쇼핑을 즐기다 보니 기분이 약간 개운해져서 모리요코의 얼굴이 눈앞을 어른거리지 않게 되었다.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 노래가 들려왔다. 요코가 좋아한다던 그 노래가 Who's that boy? You can always make exceptions. Who's that boy? I could use that boy to give me some affection. 저 사람이라면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해줄지도 몰라 라는 가사에 아사코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책에서는 설명이 부족한데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어머 저 남자 누구야? 그러면서 어머 저 남자라면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저 남자 누군지 알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의 노랫말이었다고 합니다. 요코는 월요일에도 찾아왔다. 같은 창가 자리에 와 앉았다. 아사코가 다가가지 않으려 하자 손짓을 한다. 신나서 들떠있는 사람처럼 표정이 밝았다. 저기 몇 시까지 일해? 6시까지인데요. 잘 됐다. 그럼 끝나고 나서 같이 쇼핑할래? 선물을 좀 사고 싶어.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니까 취향도 조금은 알지? 도와줘. 아사코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물었다. 누구요? 어머머, 이사카와 씨 말이야. 어제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 왠지 보답을 하고 싶어. 아사코는 눈을 부릅떴다. 이시카와 씨를 만났어요? 왜? 안 돼? 요코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크게 빨아들였다. 즐거웠어. 아사코에게 연기를 내뿜으면서 노래하듯 말했다. 괜찮지? 당신이랑 그이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이니까. 요코는 아사코의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줄곧 가게 안에서 버텼다. 도망칠 방도가 없다. 하는 수 없이 둘이서 함께 물건을 사러 갔다. 요코는 백화점 신사복 매장을 돌아다니다 결국 넥타이를 골랐다. 쪽빛 바탕에 직접 그린 동백꽃 무늬가 있었다. 시몽색에 가까운 빛깔은 요코의 입술색과 많이 닮았다. 넥타이를 주는 건 나는 당신한테 목맸다 이런 뜻이야. 요코는 그렇게 말하며 웃더니 날카롭게 찌르는 것처럼 아사코를 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배신하면 이걸로 목을 졸라버리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그날 밤 아사코는 많이 망설인 끝에 이시카와 아스시의 명함에 적혀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꼭 그럴 의무는 없다. 아스시 역시 성인 남자니까 쓸데없이 참견할 필요는 없는 거다. 하지만 아사코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그에게 아주 이상한 여자를 소개하고 말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명함에는 회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밤중에 응답이 없는 건 당연했다. 그런 사실도 깨닫지 못할 만큼 아사코는 당황했던 것이다. 그런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아사코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한참 지나서 당사자인 아스시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예전 사원 명부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쉽게 걸 수가 없었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 아니 괜찮아. 나도 이시카와 씨한테 연락하고 싶었거든. 아사코가 달려들 것처럼 말하자 아스시는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그날 카페에서 만난 그 친구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무심결에 목소리가 커졌다.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어. 저기 이시카와 씨, 일요일에 그 여자랑 만났어? 데이트였구나. 아니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미우라 씨도 오니까 셋이서 만나자고 했어. 나도 그래서 걱정 없이 나간 거야. 그랬더니 혼자 있더라고.
아사코는 한 손으로 입을 눌렀다. 대체 무슨 일이람? 그 사람 과거에 약간 문제가 있는 여자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심술이 났거나 뭐 험담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알아. 아스시의 말투가 신중해졌다. 이상한 느낌이 나더라고. 어쩐지 좀 끈덕지고. 아사코는 소리내서 핸드백을 닫던 요코의 손놀림을 떠올렸다. 잡았다 하던 그 손놀림. 이시카와 씨, 그 사람이 식사 답례라면서 이시카와 씨한테 줄 선물을 샀어. 또 만나기로 했어? 내일 내가 자주 가는 신주쿠의 칵테일 바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어.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미우라 씨도 함께라고 하던걸. 이상해서 전화를 걸어본 거야. 어머머, 그게 그 사람 수법인가 봐. 믿으면 안 돼. 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얘기도 들은 적 없어. 정말? 진짜야. 만나기로 한 칵테일바 장소를 좀 알려줘. 나도 갈게. 아스시는 알기 쉽게 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아사코는 마음을 다잡았다. 미안. 뭐가? 이시카와 씨가 그 여자랑 사귀고 싶다면 이런 건 쓸데없는 참견이 될 거잖아. 아스시가 작게 웃었다. 그럴 마음이었다면 미우라 씨한테 전화할 리가 있나. 솔직히 말해서 난처해. 일할 때도 전화를 걸어오고 이 상태라면은 회사에까지 쳐들어오기 십상이겠어. 좀 기분이 나빠. 조금 정도일 리가 없다. 미안해.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 미우라 씨 탓이 아닌걸. 그보다 그 사람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나도 잘은 몰라. 이시카와 씨, 그 여자하고 일 얘기 한 적 있어? 예전에 어떤 회사 다녔는지 듣지 못했어? 들었어. 뭐라고 했더라? 한참을 끙끙거리더니 겨우 떠올랐나 보다. 아사코는 그녀가 다녔다는 회사 이름과 도 내에 있는 고급 수입 잡화를 다루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메모했다. 그런 걸 물어서 뭐 하려고? 아, 그렇구나. 거기에 직접 물으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겠구나. 그럴 거야. 그럼 내가 회사에 물어볼게. 아니야. 남자가 물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쉽게 알려주진 않을 거야. 그런 종류의 일이잖아. 괜찮아. 내가 물어볼게. 요코가 다녔다는 회사의 전화번호는 104에 물어서 알아냈다. 104는 한국의 114입니다. 화요일 오전에 회사로 걸어보니 여자가 받았다. 예전에 그쪽에서 근무했던 모리 요코라는 여자 때문에요 하고 물어보자 상대는 잘 모른다고 한다. 저는 모리 씨가 퇴사하면서 채용됐거든요. 사장님이 아니면 모를 것 같네요. 사장님은 지금 잠시 외출하셨는데 저녁 6시쯤에는 돌아오실 겁니다. 인사 담당자는요? 상대는 이상하다는 듯 웃었다. 여기는 개인 사무소 같은 곳이에요. 사장님 혼자서 전부 다 하세요. 아사코는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자꾸 시계에만 눈이 갔다. 오늘은 요코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스시를 잡았으니까 더는 아사코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걸까? 6시 반 정각에 공중전화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이신가요? 전원을 남겨놓았는지 상대는 점심에 전화한 분이시군요. 하고 되물었다. 모리 요코 일로 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모리가 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사코는 말문이 막혔다. 여보세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는 말씀은 무슨 의미죠? 아사코의 물음에 사장은 한숨을 푹 쉬었다. 아휴, 미우라 아사코 씨라고 하셨죠? 모리 요코한테 어떻게 해서 여기를 그만두게 됐다고 들으신 겁니까? 아사코는 요코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했다. 사장은 불쾌해하는 목소리로 크게 웃었다. 전부 엉터리예요. 네? 전부 모리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내가 모리를 내 연녀로 삼았다니 말도 안 돼요. 그야 사장님께 여쭈면 부정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사장은 정말로 복장이 뒤집힌 듯 아사코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이고 믿건 믿지 않건 당신 자유지만 나로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나는요 모리를 어떻게도 따르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둘이서 술조차 마신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모리 요코는 거짓말쟁이에요. 이기적인 망상을 관철시키려고 어떤 더러운 거짓말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그 이상한 여자가 내 애인이었다느니 내가 질려가지고 자기를 버렸다느니 하는 날조한 얘기를 떠들고 다녀서 나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요. 그 여자가 하는 말 전부 다 그 여자의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요. 피해망상이라고 해야 하나. 난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모리는 멋대로 그렇다고 믿은 거죠. 집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아내한테 나랑 헤어지라고 다그치기까지 했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해고한 겁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다. 다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까? 네. 한 가지 충고를 해두죠. 모리, 그 사람이랑 엮이지 마세요. 그 사람 병입니다. 위험해요. 정상적인 연애가 꼬이는 것도 달갑지는 않지만요. 모리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연애를 멋대로 뒤틀어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든다니까요. 나는 하마터면 찔릴 뻔한 적도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아사코는 듣고 있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던지고 전화부스에서 튀어나왔다. 자세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좀처럼 그 칵테일 바를 찾을 수 없었다. 등에 땀이 배고 무릎이 덜덜 떨렸다. 겨우 다다른 가게의 유리 너머로 아스 씨와 요코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는 숨이 턱에 닿았다. 요코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아스 씨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잔은 이미 거의 비었다. 대조적으로 아스 씨는 웃음기가 거의 없고 잔에도 손을 대지 않은 듯했다. 둘이 기대 앉은 카운터 위에는 포장해서 리본을 단 선물이 놓여 있었다. 가게에는 손님이 많았다. 아사코는 손님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숨을 한번 내쉬고서 말을 붙였다. 늦어서 미안. 요코가 재빨리 돌아보았다. 웃는 얼굴이
달라붙은 것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오래 기다렸어? 아사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스시는 한숨 돌린 것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렇지도 않아. 당신이 여기에 웬일이지? 요코는 입을 일그러뜨리며 물었다. 아사코는 겁먹지 않았다. 어머, 셋이서 같이 만날 약속이었잖아요. 아사코는 요코와 시선을 맞췄다. 절대로 먼저 피할 생각은 없었다. 피하면 지는 거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요코는 눈을 깜빡이며 카운터 뒤쪽으로 눈을 돌렸다. 미안해요. 아사코는 가능한 한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랑 이시카와 씨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에요.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카와 씨를 건드리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코는 딴 곳을 보며 뾰로통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당신보다 내가 좋댔어. 아스시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요코는 잔을 들어 조금 남았던 내용물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획 하고 아사코 쪽으로 돌아섰다. 순간 둘은 팽팽히 마주보았다. 요코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을 펼쳐서 잔을 놓았다. 깜짝 놀라 움츠린 아사코의 발치 바로 옆에 유리잔이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다.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기랄. 요코는 그렇게 내뱉고서 가게를 나갔다. 6장. 그랬던 그녀가 지금 아사코의 눈앞에 서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그때와는 다른 사람처럼 차분한 표정을 띠고서. 생각해보면 그녀는 아사코와 아스시의 큐피드였다. 그녀의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으니까. 그리고 넥타이. 절대로 잊지 못할 그 진홍색 동백꽃 무늬 넥타이. 그때 칵테일 바에 아스시와 단둘이 남아서 얘기를 나눴었다. 이 넥타이를 어쩌지? 버릴까? 하지만 어쩐지 그것도 하면서 아사코는 그딴 건 버려요 하고 말할 수 없었다. 요코가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이기적이고 괴상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녀가 얘기했던 그 쓸쓸한 말은 분명히 진짜였다. 아사코가 가슴에 품은 마음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스시는 그런 아사코의 마음을 알아채고 미우라 씨 눈에 닿지 않는 데서 슬쩍 버릴게 하고 말했다. 그 넥타이를 지금 요코와 함께 있는 남자가 메고 있다. 모리 요코는 한동안 양손을 베베 꼬더니 가만히 말했다. 미안. 아사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설명이 필요하겠네. 그이랑 만나기로 했지? 잠깐 보이지 않는 데로 가자. 응? 얘기는 금방 끝나니까. 그래야겠군. 동의한 남자의 목소리는 그때 아사코에게 모리요코는 위험하다고 충고했던 그 사장의 목소리였다. 일생일대 무대를 꾸몄지. 모리요코는 개찰구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더니 입을 뗐다.
나는 작은 바를 하나 하고 있어. 이시카와는 우리 가게 단골이었고 학창 시절에 잠시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적도 있어서 나한테는 동생 같은 사람이야. 아사코는 벽에 기대 서서 계속 얘기를 들었다. 괜찮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줘. 정말로 미안했지만 달리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어. 미안. 요코는 용서를 구하듯 두 손을 모았다. 우리 이시카와 씨는 말이지. 훨씬 전부터 미우라 씨를 좋아했어. 미우라 씨가 이토 미스루라는 남자하고 약혼해버리니까 우리 가게에서 아주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마셨었지. 그러다 미우라 씨의 결혼이 무산됐을 때는 진심으로 이토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다니까. 달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던지. 아사코는 양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시카와한테 말했지. 미우라 씨가 솔로로 돌아왔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대시를 해보라고. 미우라 씨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이토의 친구였다나? 자기를 보게 되면 미우라 씨는 늘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려야 할 거라는 거지. 게다가 자기가 다가간데도 절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응? 마음을 다친 미우라 씨는 남이 버린 물건이라 한번 건드려 보는 거냐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고. 아사코는 본의 아니게 웃고 말았다. 분명히 당시 아스시가 직접 접근해 왔다면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를 상처 입히고 자기 자신도 비참해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스시,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억측만 하다가 눈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을 기회를 놓친다는 건 너무 바보 같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주 인상적인 재회를 연출해 주겠다고. 응? 그렇게 이시카와를 설득했던 거야. 제법 힘들었어. 내가 말이야, 옛날에 배우가 되고 싶어서 무대에 섰던 적도 있긴 하지만, 와, 그 역할은 어렵더라고. 아사코는 마음속으로 연기가 훌륭하던걸요? 하고 말했다. 요코는 옆에 있는 동행을 올려다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이 사람은 우리 남편. 그 회사는 진짜로 이 사람 회사야. 아사코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넥타이는 처음부터 소독으로 쓸 생각이었어. 연극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다음 날 이시카와가 몰래 나한테 돌려줬고 난 남편한테 선물했지.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우리 남편한테 어울릴 그런 무늬를 골랐으니까. 나도 주부긴 주부야. 응? 요코는 말을 끊고 아사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것도 배신이라고 생각해? 아사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청 슬프고 엄청 우스웠다. 지하도의 비라고요? 기억하네. 그러고는 아사코와 요코를 바라보던 남편의 팔짱을 끼면서 작게 말했다. 이시카와는 미우라 씨를 주고 싶어서 계속 우산을 들고 기다렸어. 미우라 씨는
어차피 젖어버릴 테니까 이제 우산 따윈 필요 없어 하는 표정으로 있었지만 말이야. 아사코는 끄덕끄덕 고개를 흔들었다. 그만 가야 해요.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천천히 걸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벌고 싶었다. 아사코! 아스 씨의 목소리였다. 몹시 허둥거리며 손등으로 열심히 땀을 닦는다. 무슨 일이야? 정말로 미아가 돼버렸나 했잖아. 아사코는 아스 씨의 숨김없는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선 물었다. 찾았어? 응. 걱정했어? 그래, 당연하잖아. 아스 씨는 이상하다는 듯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리고서 아사코 쪽으로 몸을 굽혔다. 왜 그래? 아사코는 어깨에 힘을 빼고 아스 씨를 보며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가자. 배고파 죽겠어. 지하상가를 나가는 계단을 올라갈 때 시야 끝에 진홍색 동백꽃 넥타이와 곁에 바싹 달라붙어 걷는 늘씬한 여자가 보인 것 같았다. 아사코는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웃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속았어요. 이 모리 요코라는 여자가 사이코, 막 빌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상큼 발랄한 반전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미야베 미유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런 상황을 싫다고 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경우에는 좀 용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그리고 쿠팡 쇼핑, 하이프 등등을 부탁드립니다. 가끔 안잡이 내가 네 구독자라 쇼핑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영상에 그 상품을 대놓고 이렇게 띄우지 않으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근데 제가 띄워놓은 상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제품을 클릭하시면은 그 제품이 들어있는 상품몰로 가거든요. 그게 쿠팡이건 뭐 마켓컬리건 거기로 들어가셔서 주로 쿠팡이 많죠. 이제 거기 가신 다음에 그냥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쇼핑하시면 그 신기하죠. 알고리즘이 어떻게 알고 이 손님은 유튜브에서 안잡이라는 채널을 타고 왔군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안잡이한테 소정의 수수료를 나누어 줍니다.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고 정말 제작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십시일반. 네. 웬만하면 쇼핑은 안잡이 영상 보고 나서 혹은 보시기 전후로 중간에 해주시면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워요. 그래서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다는 여기서 후다닥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감기 조심하세요.